군포교의 거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를 법사로 한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호 성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 불광사가 대중화합을 염원하는 1080일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대각회 이사장 보강 스님은 입제법회에서 신도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오대산을 세계적인 명상과 순례 성지로 만들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한동안 닫혔던 도심 사찰들의 방학 프로그램이 최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새싹포교의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의 어린이 여름 캠프 템플스테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군포교의 거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를 법사로 장병 1000여 명의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영대종사는 장병들에게 금강경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설명하며 세상의 주인공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군 최대 신병훈련기관 논산 육군훈련소. 이곳에 입소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계를 받아 정예군인으로 거듭나는 군포교의 산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이곳에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를 법사로 1000여 명의 훈련 장병들이 참석한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평생을 전법의 길을 걸으며 군법당 건립에도 앞장섰던 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논산훈련소를 찾았습니다. 훈련 장병들은 도영스님의 십선계에 화답하며 불자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지만 10가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아름답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군 장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도영스님은 매달 3,500석을 가득 채웠던 코로나19 이전의 육군훈련소 수계법회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지금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설했습니다. 도영스님은 금강경 구절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참 의미를 전하며 낯선 군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주인이야, 주인. 쥐가 듣는 게 아니고 주인이 듣는 것이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주인이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금산사 본말사 스님과 완주 송강사 신도회, 전북불교회관, 전북익산 포교사단, 불교 어머니회 등에서 연비의식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용한 육군훈련소장과 정기중 23연대장, 김경철 30연대장 등 군 관계자들도 대거 함께해 군불교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며 수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성금을 전달합니다. 진우 스님은 내일 경북 예천군청을 방문해 군 관계자에게 수해 피해 현황을 듣고 구호 성금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생필품을 전한 뒤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군장병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진우 스님은 예천 방문에 앞서 안동 연미사에서 108배 기도를 올리며
집중호우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지난 2011년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호우 태풍 인명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 각 종단과 사찰, NGO 단체 등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성금을 기부하는 등 연일 자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갇혀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 중심 도량이자 조계종 직영사찰인 세종시 광제사는 지난 22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49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제사는 대웅보전 내부의 백중 기도단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 추모단을 마련하고 희생 영가들을 위한 49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광제사 주지 원목 스님은 신도와 이웃들이 자주 왕래하던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모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그 지하차도는 우리 세종 시민들이 서울에 다니기 위해서 이용하는 오송역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청주 주민들도 저희 광제사 신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광제사 신도님들과 아주 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광제사가 먼저 좀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추모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문화유산 피해도 잇따른 가운데 문화재청이 호우 지역 문화유산 수리 현장에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양산 신흥사 대광전과 제천 장락동 7층 모전석탑 등 집안 약화나 토사유실 피해가 우려되는 26곳을 상대로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17명이 6개 조로 나뉘어 토사유실 여부, 배수로 설치 여부, 호우 대비 자재 보관 상태, 가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에선 국보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 지붕 해체 공사 현장 등 문화재 현장 8곳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수리 현장의 집중호우 긴급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불광사가 대중화합을 염원하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펼칠 1080일 기도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대각회 이사장 보광스님은 신도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주문했고, 불광사 주지 동명스님은 구성원 간 화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 서울 불광사가 대중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주지 동명스님과 함께하는 불광 화합을 위한 1080일 기도. 입제법회 초청 법사로 나선 대각회 이사장 보광스님은 지금 동명스님은 수백 톤의 무거운 짐을 이고 있다며 신도들이 나눠 가지면 솜털처럼 가벼운 무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광스님은 그러면서 이번 1080일 기도에 참여한다면 불광 화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1080일 동안 기도를 하시겠다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재물보살님과 호법 신중님과 이 영가님들이 다 도와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불광사 신도들은 주지 동명스님의 집전으로 매일 새벽 5시 바람일 정근과 기도 발언문, 108배 참회 등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바람일 정근에 이어 기도 발언문과 함께 금강경 독경으로 사시 기도를 봉행합니다. 보광스님은 기도가 마무리되는 2026년 7월 5일까지 신도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신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심이 흔들리면 반드시 1080일 동안에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주지 동명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대중에게 예를 갖춰 참회의 3배를 올리며 1080일 기도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동명스님은 오직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화두만을 갖고
3년간의 정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불광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시 화합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그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주지 동명 스님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신도 구성원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도심 포교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창건주 광덕 스님의 유지를 잇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전 원로의원 도견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달해제가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거불, 헌양, 헌다, 종사영반, 육성법어, 대중헌화, 행장소개, 문도대표 인사, 파상계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견 스님은 1944년 오대산 동가남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과 해인사 주지, 대응사 조실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지냈고 2005년 5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스님은 2013년 해인사 극락전에서 세수 89세, 법납 70세로 입적했습니다. 일평생 상고보리 하중생의 삶을 사셨던 대종사님의 법학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시간이 지나도 제작은 대종사의 모습이 한없이 떠오르기만 합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와 해인사 동당 수좌 세민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스님, 지월문도 대표 해장스님,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등 4부대종이 참석해 스님을 추모하고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경북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내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의 보존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난해 발주한 열암곡 마애불 보존관리 연구 용역 최종 성과를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연구 성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걸로 추정되는 높이 5.6m, 무게 80톤 정도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지난 2007년 5월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앞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발견 이후 효율적 보존과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열암곡 마애불상을 현 상태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와불이나 잇불 형태로 세워 보존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선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건축역사학회가 각각 주요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마애불 주변부의 안전성 평가, 거동 방안 검토 등 기술적 연구를 맡고 한국건축역사학회는 마애불상 역사 문화적 가치와 인문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오대산을 세계적인 명상과 순례 성지로 만들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중에 널리 알려진 월정사 선제길과 전나무 숲길을 산내 암자들과 연결해 명상의 길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전나무 숲길과 선제길 걷기 등을 통해 명상과 치유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해온 오대산 월정사가 명상과 순례를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월정사 명상치유국과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성지 순례와 명상, 나를 찾아 떠나는 선제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이 오대산 성지 순례길이 명상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오대산의 문수성지에서 여러분들도 한 발짝 더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명상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명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흐름에 맞닥뜨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이상 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에 주목해온 정념 스님은 월정사에서는 스스로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선제길 걷기와 명상을 실천해왔으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대가 순례길로서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또 이 시대 우리들에게 치유의 문화 또 자기 성찰의 문화 더 나아가서 존재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의 어떤 길까지도 승화될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기를 저도 항상 염원해 오고 있습니다. 명상과 성지순례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는 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스님은 오대사는 세계적인 명상과 순례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자연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순례 여행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마음의 치유, 명상과 성찰, 교육과 문화, 신앙, 레저와 관광 등 다양했다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이 프로그램을 배치합니다. 남대 지장암에 가서는 지장 기도 영업을 하시고 서대 수정암에 가서는 예술 표현 영업을 하고 상원사에 가서는 보궁 참배 기도를 하고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각각의 프로그램을 해서 이 7개 프로그램을 전부 돌게 하고 월정사는 오대산이 품어온 청정자연과 역사, 문화, 사상 등 천년 유산을 활용해 세계적인 명상과 순례의 성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여름방학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꿈을 키울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속에 한동안 닫혔던 도심 사찰들의 방학 프로그램이 최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새싹포교에도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의 어린이 여름 캠프 템플스테이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림 위에 더딥힌 검은색을 긁어내니 형형색색의 전통 문양과 불교 만다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에서 그럴듯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 학업에 억눌려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친구 추천으로 왔는데 절에서 생활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 여기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즐겁고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싱잉볼 명상체험 시간은 아이들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편안한 자세로 소리와 진동에 의식을 집중해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요가 수행으로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캠프 같은 거 처음 하는 거고 되게 떨렸는데 설레기도 하고 이런 거 만들기 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기대되는 게 내일은 다도 체험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서울 서남권 중심 포교도량 국제선센터가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한 어린이 여름 캠프 템플스테이는 주말과 휴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는 국제선센터 주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로 사찰을 놀이터 삼아 또래 아이들과 즐겁게 참여하면서 표현력과 집중력을 키우고 불교와도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앞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아이들이 불교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불교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한 불교다라는 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각자 좀 재미있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창의력을 좀 더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많이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가 축소되거나 사라진 현실에서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가 적극적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싹포교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세종시 영평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2023년 영평사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으로 꾸며진 이번 영평사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캠프에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61명이 동참했습니다. 영평사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행복한 2박 3일을 만들고 그 행복한 추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통 단청과 풍경 만들기, 바루공양과 연꽃초 밝히기, 절 명상과 포옹 명상, 꿈을 심는 108염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은 경내 임시로 설치된 대형 수영장에서 신나는 물놀이도 즐기며 사찰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서울 양천구 봉영여자중학교 2학년 141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프로그램 찾아가는 세이프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는 일상 공간에서의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진행됐고 청소년들은 학교 소화전을 사용해 불을 끄거나 응급 환자를 운반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 상설 재난대비 용품 전시와 소음 측정기를 활용한 상황 전파 게임 등도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캠프가 열립니다.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내일부터 2박 3일간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와 경주 남산, 불국사 일대에서 제26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는 500여 명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해 불국사와 첨성대 등 세계문화유산들을 둘러보고 전통등 만들기와 찬불과 율동 배우기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막식은 내일 저녁 7시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며 행사 이틀째인 26일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악기 연주, 글쓰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전국 음악놀이 페스티벌과 백일장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